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쓴 소비의 사회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다면 이 시간에는 그 제목에 좀 집중을 해서 소비사회란 과연 무엇인가, 그가 소비의 사회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주제인 그 소비사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비사회를 추동하는, 한마디로 이끌어 나가는 그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 그 많은 내용들을 한번 수렴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 보드리아르는 누구인가? 그는 1929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비판적 지식인입니다. 그는 소르본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주로 그가 번역했던 책들은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책, 브레이트, 극작가 브레이트라든가 아니면 마르크스의 저작을 직접 번역해서 프랑스 사회에 전파했던 그런 현대 지식인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자본주의, 그것의 폭력적 구조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러한 폭력적 구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를 상상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버전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보기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마르크스가 그 자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상품의 구조 같은 것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후기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이론, 한마디로 기호가치라는 새로운 상품의 가치를 도입해서 이 자본주의를 설명했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소비사회, 이 소비의 사회라는 이 책의 온전한 제목은 소비의 사회, 그 신화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소비사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소비사회란 무엇인가 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기 산업사회, 후기 자본주의,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접할 때마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그게 전기 자본주의가 따로 있고 후기 자본주의가 따로 있는가? 만약에 전기와 후기가 따로 있다면 그러면 그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드리아르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사이클을 이룰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죠. 만일 공급은 없는데 소비만 있다면, 한마디로 생산은 되지 않는데 이 소비만 있다면, 그러면 물건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반면에 돈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건 일종의 시장 실패이죠. 또 하나, 생산만 일어나고 아무도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생산만 있고 소비가 없다면,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물건값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모두 시장 실패를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생산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소비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시장은 뭔가 시금치나 두부를 파는 그런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적절한 가격을 형성하는,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기구, 아니면 그런 가격 메커니즘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때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하면 그 모든 가격들은 불균형한 가격이겠죠.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한 상태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격기구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기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전기자본주의, 한마디로 전기자본주의는 생산의 시대였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생산이었습니다. 그때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런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시대죠. 한마디로 조금 못 사는 사회에서는 이런 물건이 없어서 팔아대지 못하는 생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초기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생산량을 극대화하는가. 그래서 24시간 철야 근무를 한다든가, 공장을 풀 가동한다. 어떻게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대가 바로 전기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후기 산업사회는 뭐냐? 그건 생산의 시대가 지나고 생산한 물건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분배되고, 그리고 나서도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후기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가 하는 이 소비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소비사회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자, 후기 자본주의의 구조를 분석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풍요로운 사회, 모든 생필품들이 다 갖추어진, 그러나 계속해서 공장은 돌아가고 그 새롭게 생산되는 물건들을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팔아야 하는, 그래야만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비의 시대, 그것을 보드리아르가 바로 후기 자본주의, 즉 소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제1부는 사물의 형식적 의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초기 자본주의에서, 한마디로 생산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움, 생산량만 늘어나면 우리는 누구나 평등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우리는 후기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한가? 그리고 왜 그런 풍요는 우리에게 평등을 가져다 주지 않는가? 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불평등, 상대적 빈곤, 왜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가? 자, 이게 현대 소비사회의 어떤 핵심 구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 안의 빈곤, 보드리아르는 이 부분에서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제2부는 소비이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소비의 사회, 후기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과연 소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구조를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생산의 시대,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에서 소비는 주로 사용 가치를 판매하고 구매하던 시절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1부의 1장은 바로 상품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상품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상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가치는 뭐냐? 쓸모와 필요와 유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품은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환가치는 뭐냐? 그 쓸모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많은 고전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그 희소성이 그 물건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마르크스는 조금 다르게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었던 노동력의 시간, 노동의 시간을 그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노동,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물건이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 할 때 그들은 주로 사용가치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사용가치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는 다 있고, 누구나 다 신발들을 신고 살아가고 옷가지를 입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옷이 없어서 옷을 사는 사람이나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를 사는 사람이나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시대는 신발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신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을
창조해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용가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호가치를 구매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가치를 구매하는, 자, 기호라는 게 뭘까요? 기호는 하나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환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광고가 그 브랜드에 집어넣은 그 환상을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발이라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그 신발이 가지고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남다른 이미지, 뭔가 남보다 탁월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호 가치를 구매하는 이 소비의 시대, 우리의 현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과소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왜 과소비라고 이야기할까요? 필요를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호는 필요가 아니라 그 필요 이상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호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그의 어떤 시뮬라숑이라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호가치를 구매하는 시대, 오늘날 자본주의의 소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보드리아르의 제2부에서 하는 분석입니다. 그는 모든 소비가 경쟁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경쟁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의 소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의 목적은 달아나기, 한마디로 플라이트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류계층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급,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어떤 차별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비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비를 우리는 달아나기, 공격적 소비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류계층의 소비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 상류계층이 달아나면 또 그들을 뒤쫓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보다 달라져서 뭔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남과 비슷해짐으로써 차별받지 않으려는 욕구가 바로 소비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비는 공격적 소비가 아니라 일종의 방어적 소비입니다. 최소한만 하고 싶어하는, 그들과 최소한 같아지고 싶은 욕망을 소비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소비를 우리는 동질화를 위한 소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달아나기냐 뒤쫓기냐, 공격적 소비냐 방어적 소비냐, 차별화를 위한 소비냐 동질화를 위한 소비냐. 자, 이렇게 이 소비라는 것이 그저 쓸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소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호가치를 소비하는 현대의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는 경쟁적으로 일어난다. 상류계층은 끝없이 달아나고 하류계층은 끝없이 쫓아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끊임없는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바로 소비사회에서 이 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경쟁에 붙임으로써 끝없이 소비하게 만들고 끝없이 궁핍하게 만들고 끝없이 욕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의 욕망, 이것이 바로 소비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후기 자본주의에서, 소비의 사회에서 인간은 끝없는 소비로 내몰리고 영원한 불평등에 신음하게 된다는 것이 보드리아르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을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폭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특히 인간에게 끊임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을 보드리아르뿐만 아니라 독일의 어떤 비판 이론가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자본주의의 불로장생초가 뭐냐, 자본주의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는 게 뭐냐, 그것을 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광고야말로 그 상품 속에 환상을 집어넣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발트 베냐민 같은 사람들은 이 백화점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욕망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욕망도 없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면 여러 화려한 물건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보면 인간들은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욕망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인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가?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죠. 늘 소비를 쫓아가기 위한 소비, 그 안에서 피로감과 어떤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 채워도 끝없이 빈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논리라는 것이 보드레아르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때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능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유의지 같은 것들이 억압되거나 또 수동적인 상태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고의 폭력성이라고 할 때 광고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때리지는 않죠. 그 말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소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뭔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보드리아르의 대응은 마르크스식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력적인 자본주의로부터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체시킬 수 있는가? 적극적인 노력, 혁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총파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노사 구조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마르크스의 전략이라면, 그러나 보드리아르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관심의 절정,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어떤 소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는 그런 돌부처가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소비의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한마디로 유혹의 체계일 것입니다. 후기 산업사회의 모든 소비는 우리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소비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간은 끝없이 궁핍해지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 보드리아르의 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저한 무관심, 무관심의 절정,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내파시키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파라는 말은 외파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아주 능동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파괴하고자 하는,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마르크스의 전략이 외파, 익스플로전이라면, 익스, 뭔가 바깥으로 폭파시키는 것이라면,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이런 무관심의 절정, 이것은 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파, 영어도 임플로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겉으로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멸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는 우리가 소비하지 않으면 저절로 무너지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소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궁핍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절대적인 무관심이야말로 자본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재미있죠. 마르크스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면 보드리아르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가장 위대한 혁명 전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소비의 사회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풍요로운 사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불평등하고 끝없는 빈곤 속에서 신음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사회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진정한 해방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비의 사회의 어떤 강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그가 썼던 시뮬라시옹이란 책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그 기호 가치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